평소에 잠을 잘 자다가도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다음날 발표나 시험 준비 때문에 매우 긴장되어 있다면 잠을 들기도 어렵고 금방 깨어나게 되고요. 다시 잠들기가 또 어렵고 자고 나면 개운하지도 않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요인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원래대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긴장과 불안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수면 부족은 불안과 긴장을 유발해서 걱정하고 불안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계속 긴장돼서 잠을 더 못 자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안이 불면증을 일으키는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기쁨, 슬픔, 불안, 분노, 행복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는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편도체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돼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고 느끼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본 자극이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공포에 느끼게 되면 편도체 아래쪽에 있는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를 자극해서 불안하고 짜증을 느끼게 되고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또 혈관과 심장을 자극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신체 모든 근육은 긴장과 경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은 뇌를 각성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주위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혈당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코티졸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잠을 자고 깨는 생체 시계의 작동에 따라서 부분비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머리 정중앙에 있는 시교체 상액이라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 덩어리입니다. 특히 생체 시계의 활성화에 따라서 코티졸의 분비가 조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날 시간이 되면 생체 시계가 조금씩 깨어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기 2-3시간 전부터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씩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조금씩 긴장하게 되고 뇌의 각성도가 높아져서 생체 시계가 켜져서 즉 아침에 기상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활기차게 활동하게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난 직후에 그 수치가 아주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오전을 지나서 점심때까지 분비량이 높아졌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잠자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코티졸의 분비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코티졸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과 맞물려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되게 됩니다. 즉 코티졸과 멜라토닌은 반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이 분비가 적어져야지 멜라토닌의 분비가 되고 그와 동시에 생체 시계가 꺼지면서 우리는 깊은 잠, 숙면, 통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극과 일과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코티졸보다 더 많은 코티졸이 낮에도 분비가 되고 밤에도 분비가 됩니다. 그 결과로 뇌와 몸의 각성도가 높아져서 몸은 더 긴장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과 긴장을 일으키는 자극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이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하루 종일 특히 밤까지 지속하게 되면 밤에 잘 시간이 되어도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 결과 뇌가 각성이 돼서 생체 시계도 꺼지지 않게 됨으로써 멜라토닌은 전혀 분비되지 않는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즉 잘 시간이 되어도 생체 시계와 뇌는 낮에 깨었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고 주변에 작은 부스럭 소리가 나도 금방 깨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외부에 적이 많은 상태에서 동물이 자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뇌는 잠들지 않고 머리에는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반복되는 즉 꼬리에 무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뇌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진 결과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이러한 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불면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업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과도한 커피 섭취, 해외여행으로 인한 시차 발생,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잘 해결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불면증은 대개 없어지게 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잠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나 자극이 지속되어서 잠을 못 자면서 스스로 잘 자려고 하는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나쁜 습관, 낮에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고 또 피곤하니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고 몸이 피곤하니 일찍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게 되고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자주 깨고 낮에 피곤할 때 졸고 업무와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잠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수면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 있으니 이러한 제품과 이러한 식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내가 많은 노력을 해도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에 대한 걱정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돼도 어젯밤 못 자서 그런 거고 음식을 먹어도 이것은 잠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잠에 대한 생각으로 만남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이 잠잘 시간에도 높아지게 되니 코티졸이 밤에 계속 나오게 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못 자게 됩니다. 이렇게 못 자게 되면 우리는 이 못 자는 것이 내 몸의 병, 즉 암이 생긴 거고 치매가 따라오는 거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나의 건강과 뇌에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생겼다고 연결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약을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는 또 다른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밤이 돼도 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게 되면 코티졸은 그와 동시에 계속 분비가 됨으로써 생체 시계가 켜지고 멜라토닌은 분비가 되지 않고 뇌는 과하게 깨어있는 상태, 즉 과각성 상태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